들레즈 철학의 절단면들 2강 주름과 다이어그램입니다. 저는 김효영이고요. 저는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지금 프랑스 현대철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관심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들레즈 철학의 개념어가 굉장히 많은데 왜 유독 오늘의 주제가 주름과 다이어그램이라는 개념이 되었는지 그 연유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펠릭스 가타리와 함께 쓴 첫 번째 공저가 안티오이디푸스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 다뤄지는 욕망 개념 내지는 무의식 개념이 제 석사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욕망 개념과는 대단히 다른 차원, 그러니까 정념에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대상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욕망을 다루었던 기존의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것과는 대단히 다른 측면에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욕망은 생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망을 생산이다라고 주장하는 편을 이해하려면 무의식에 대한 어떤 관점, 어떤 뷰 같은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기존의 관점을 거시적인 무의식에 대한 관점이라고 한다면 들레즈가 가타리와 함께 했던 작업은 미시적인 무의식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것이 저의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실은 욕망을 생산이로 본다는 것은 욕망의 생산적인 힘,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체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자원을 욕망에서 본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레즈는 그렇게 변화하는 어떤 사건적인 순간을 비인칭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왔던 주제도 사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인칭적인 죽음과 관련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더 밀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 최초의 생물학적인 신체가 만들어질 때 그 최초의 생물학적 신체에 발생해서 어떻게 차이가 하나의 신체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동력으로 작동하는가, 내지는 이미 만들어진 신체라고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왜 어떤 주체는 계속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차이로부터 발견할 것인가 라는 것을 들레즈는 주름이라는 말에 담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드릴 주제로 택하게 됐습니다. 흔히 들레즈는 욕망의 철학자 아니면 탈주의 철학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수식어구는 아마도 차이의 철학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논문에서 주로 하고자 했던 것 역시 욕망 개념은 생산적이라는 것이 지시하는 바가 욕망이 어떤 단일한 실체를 갖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복수적이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작은 차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일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우발적인 사태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컨틴전시라는 개념이 들레즈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주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고유한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 개체들로 지금 있지만 지금도 계속 사실 변하고 있죠. 근데 그 차이가 대단히 미소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요. 주름이라는 것은 들레즈의 여러 저작에서 변형, 반복돼서 나오는데 사실 차이와 반복에 기반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름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생물학적인 개체화라는 것을 포인트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도 집에 혼자 계실 때랑 밖에 나가셨을 때 어떤 배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개체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집합적인 신체를 형성하는 문제는 또 혼자 있는 생물학적인 개체라는 문제와는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 개체라고 불리우는 차야완복이라는 책을 주제로 볼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들이 복수로 모여 있을 때 형성되는 그로서 주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푸코라는 책에서 다뤄지는 다이어그램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푸코라는 책은 푸코가 그렇죠. 권력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하려 했던 사람인데 권력이라는 것이 혼자 있을 때 발생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권력 관계에서 주체가 형성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푸코의 작업이었고 들레즈가 푸코에 대해서 썼던 책 역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야 반복과 푸코라는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 다뤄질 부분은 차야반복과 푸코라는 텍스트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잠깐의 상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들레즈는 1925년에 태어나서 딱 70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그리고 28살에 최초의 저작을 쓰고 자신의 말로는 8년간의 공백이 있었다고 하고 그 후에는 정말 꾸준하게 거의 매해 단독 저서를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한 20여 권의 책을 출간했고 페릭스 가타리와는 4권의 공적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광기의 두 체제나 데저트 아일랜드 같은 소논문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책을 쓰게 된 것은 그 8년간의 공백 이후에 1962년부터이고 그 단행본의 마지막 형태는 아마도 비평과 진단일 텐데요. 그리고 그 단행본의 형태는 아니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썼던 글은 삶 그리고 내재성이라는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들레즈가 썼던 푸코라는 책은 들레즈의 대표작으로 꼽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책을 주목해서 푸코에 대해서 썼던 이 들레즈의 책과 들레즈가 다이어그램이라는 말로 설명했던 그 개념을 기존의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차야반복에서 제시했던 주름 개념과 연결지어서 보는 작업을 하나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는 전반부에서는 생물학적인 신체가 생성되는 과정을 들레즈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레즈가 정치학이나 지질학이나 윤리학이나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들을 다른 데에도 두고 있지만 생물학적인 신체가 정말 형성되는 과정을 배아 상태부터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하는 부분이 차이와 반복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푸코라는 책에서 다뤄지는 이 생물학적인 개체와는 구분되는 의미에서 권력의 주체 아니면 그런 권력 관계 속에 속해 있는 이 개체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푸코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론격으로 주름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서 차이반복에서 제시되었던 개체의 문제 그리고 푸코라는 책에서 제시되었던 주체의 문제가 어떻게 주름 그리고 다이어그램이라는 개념으로 상호 공명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점을 하나 생각해 보죠. 점은 단순하죠. 그러나 그 점이 만약에 수많은 직선의 교차, 발산지대라면 사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각도가 하나의 점 속에 내속하고 공속하기 때문이죠. 이때 점은 매끈한 표면을 갖는 단순점이기보다 울퉁불퉁하게 굴곡진 접힘점이 됩니다. 우리가 끝없이 펼쳐진 세계를 상상하게 되는 건 이런 접힘점으로부터이겠죠. 들레즈가 개체나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알과 같은 배아가 자신을 접어들어가면서 기관을 형성한 결과 유기체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신체는 모두 주름 잡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 면을 팽팽하게 펼칠 때 다른 반대편에 주름이 접히듯이 접힘으로써의 개체의 발생은 다른 편의 펼침으로써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게 주름 잡혀 많거나 적게 전개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름의 접힘과 펼침이라는 것은 개체의 발생 과정, 즉 개체화를 뜻하는 동시에 개체가 매 순간 겪는 변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들레즈는 일종의 주름의 존재론을 제안합니다. 그에게 존재론이란 접힘 주름의 펼침인 동시에 펼침 가운데서도 주름 잡혀 있는 것에 무한한 전개를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그에게 주름이 접히고 펼쳐지는 운동은 곧 개체의 발생 과정이자 개체가 매 순간 겪는 변화 과정인 셈이죠. 이런 사유는 사실 들레즈의 전 저작을 걸쳐서 다양한 변주를 통해서 반복됩니다. 대표적으로 라이프니츠의 형이상학을 바로크 시대의 예술이나 건축, 수학, 음악과 결부지어서 해석해내는 주름이라는 책은 명시적으로 주름을 철학적인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들레즈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20년 전에 쓰여졌던 차야 반복이라는 책에서 이미 잠재성과 현행성 간의 역동적인 과정을 접힘과 펼침으로서 제안한 바 있는데 그 주름의 스케일은 천회공원에 가게 되면 지질학으로서의 철학을 시도할 때 지구의 경계로까지 확장되지요. 그리고 1984년 6월에 푸코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 다음에 들레즈는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모든 강의 계획을 취소하고 푸코에 대한 강의로 한 해를 보내고 그 강의록을 정리해서 푸코라는 책을 남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 책에서 들레즈는 푸코의 권력론과 윤리학을 관통하는 것으로서 주름 개념을 다시 한번 변형, 제안하게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다양한 변주의 기본 틀은 주름의 존재론이 가장 풍부하게 고찰되는 차이와 반복에서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름 운동은 기본적으로 접힘과 펼침, 그러니까 분리에 대분리에, 영어로는 fold, unfold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정치하게 분화를 해보면 그것은 안으로의 운동, 그러니까 임플리카시옹 하는 운동이고, 밖으로 나가는 운동, 엑스플리카시옹이기도 하고, 또한 난감하게 뒤엉킬 때 변형된 운동, 퍼플리카시옹 에다가 복수의 요소들이 함께 접혀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컴플리카시옹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생물학적인 신체에 국한 짓자면 이는 일종의 진화론적 과정으로서 진화 내지 퇴화라는 에볼루이에와 앙볼루이에에 맞닿게 되고, 다시 논리적인 사태에 적용하게 되면 앵플리카시옹과 엑스플리카시옹은 각각 함축과 설명이라는 의미에 맞닿게 됩니다. 내지는 주름 운동에 대한 보다 광의의 표현으로서 전개와 봉인이라는 데베로페와 엠베로페라는 용어를 택할 수도 있지요. 예상하듯이 이처럼 다채로운 표현이 소용되는 것은 주름 운동이 제시하는 특이적인 국면들을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모든 펼침의 배후에 접힘이 자리하고 접힘과 펼침이 대립하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기보다 동시적인 사태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복합적인 과정을 보다 정치하게 사유할 개념들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것을 차이와 반복의 역자이신 김성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엠플리카시옹을 안주름 운동, 엑스플리카시옹을 박주름 운동, 그리고 난감하게 뒤섞인 것을 막주름 운동, 함께 접혀 들어가는 것을 온주름 운동이라고 대꾸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들레즈가 차이 반복 이후에 주름의 운동과 관련된 개념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치밀한 개념 창안의 과정을 거친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름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변주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념은 당연히 들레즈의 대단히 중요한 존재론을 관통하는 명제, 잠재적인 것과 현행적인 것은 모두 현실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됩니다. 한편의 펼침은 다른 편의 접힘이듯이 모든 현행적인 것으로서의 펼침은 그 배후에 잠재적인 것으로서의 접힘을 간직하는 거죠. 모든 것은 언제나 펼치는 동시에 접혀 있으며 현행적인 동시에 잠재적인 것 속에 함께 놓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모든 잠재성을 다 발현해서 주름을 모조리 펼쳐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재성의 소진이기 때문에 현행성의 쇠퇴를 야기할 뿐이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펼침 속에서도 접혀 있는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고 그것의 잠재성을 실제적인 것으로 사유하고 현행성과 잠재성을 동시적이며 단일한 평면 안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이 있다고 하면 들레즈에게 하나의 현실적인 대상은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을 갖습니다. 한편에 미규정성을 지시하는 잠재적 측면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 규정성을 획득한 현행적 측면이 있습니다. 전자가 다양체, 변이체로서 무수한 규정 가능성을 담재하면서도 그 어떤 규정성들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미규정적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후자 내지 그림에서 보신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규정 가능한 것들이 현행화된 결과 규정성을 획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왼쪽에 있는 것이 미규정적인 것이자 미분화된 것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규정적인 것이자 분화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감각적인 경험 질서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경험될 수 없는 것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감각의 장애에 질화되고 외연화된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질서 속에 자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들레즈의 존재론의 큰 줄기는 미규정적인 잠재성이 규정성을 획득한 현행성으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들레즈는 여러 말로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분적인 것이 분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디퍼런 T 아시옹, C 아시옹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개체의 전 단계라고 해서 전개체적인 것이 개체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인텐시브한 것이 익스텐시브 된다. 그러니까 강도적인 것이 연자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개체화라는 말을 여러 말로 다양하게 변주하고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